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물건을 샀는데 이게 내 마음에 들면 적정한 가격에 산 거예요. 반갑습니다. 어서경매입니다. 경매 대행만 전문으로 하는 어서경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잠깐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채널에 중간에 합류하셔가지고 네. 이분의 정체는 누굴까 뭐 궁금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자동차의 대표 김근호라고 하고요. 네. 어서와 경매는 저희 회사 소속이고 네. 지금 파트너를 이루어서 지금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진짜 이 경매 관련돼서 아시는 분들이 전혀 없었는데 네.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진 거에 대해서 네. 기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하기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얘기를, 그리고 네. 또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한번 오늘 풀어보려고 네.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는 뭐냐면 네.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경매 시장에서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면 네. 중고 시장보다 비쌀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아니면 거기서 거기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있으셨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채널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받는 비용에 대한 내용들과 지금 이 시장에서만 제가 한 1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드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보고 네. 실제 이제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준비한 차량과 네. 실제 경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네. 중고 시세랑 대비했을 때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그 내용을 한번 오늘 끝까지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예고를 좀 드리자면 이 영상은 오늘 영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네. 이게 1부고요. 오늘의 출발 신호탄이 될 거고요. 네. 앞으로 2부, 3부도 계속해서 찍을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꼭 영상을 보셔야 되고, 네. 앞으로 찍는 2부 영상도 꼭 기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걸로 모든 경매 관련돼서 비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준을 해준 차량은 바로 모닝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모닝 JA. 네. 이번에 모닝 어반이 나오기 바로 전, 이것도 신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 이 차량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실차 점검은 아니라 이제 상품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점검했을 때 앞범퍼 한 판, 네, 이건 이제 도색 비용 한 10만 원 정도로 잡고, 나머지 부분은 복원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고요. 이 차량은 럭셔리 등급이고 내비게이션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비교 평가를 하려면 네. 저희도 기준점을 가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모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중고 시장에서도 네. 굉장히 회전율이 많은, 네. 그리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혜택이 많고, 네. 그래서 차량의 유지 비용이 네. 다른 차량에 비해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어요. 네. 그리고 실제 중고 시장에서 예를 들자면 마진도 많이 붙이지 못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일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이 가장 낮은 차량으로 골라왔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의 스펙을 얘기를 하자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닝, 네. 그죠? 18년식입니다. 네. JA. 예, 8년식의 럭셔리 등급에 네. 주행거리는 34,000 정도 샀어요.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네. 경매 시작가는 66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중고 시세는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시작가와 이제 시세로 봤을 때는 가격 차이가 한 140 정도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비용이 네. 얼마나 들어가고 네.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계산을 네. 시작가에 빗대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가 660에 경매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더좋은 자동차와 어서와 경매가 받는 비용은 총 비용이에요. 네. 여기서 더 이상 낼 돈이 없습니다. 네. 수수료는 얼마 받습니다 하고 나머지 또 뭐 받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다 해서 얼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다 해서 상사 이전비, 매도비, 뭐 딜러 수수료, 이전 대행료 이렇게 해가지고 69만 9천 원, 그냥 70만 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70만 원이나 계산하고, 그 다음에 경매장에다 내야 되는 수수료는 저희 게 아니죠. 경매장 수수료 1.2%니까 약 한 12만원? 3만원 정도 되겠네. 13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경매장에서 나가서 이제 탁송을 부르죠. 네. 그 다음에 성능 점검까지 받아야 돼요. 네. 자, 성능 비용은 저차 기준으로 한 6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 6만원 안에는
성능 비용하고 보험료가 들어갔죠. 그래서 30일에 2,000km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AS가 가능한 네. 그런 보험료입니다. 중고차 특성상 소모품을 AS 해주는 곳은 없어요. 네. 그렇게 들어가게 돼서 따지면 성능 비용하고 이제 특송 비용만 합치면 약 10만 원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딱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10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들어가겠네요. 103만 원. 103만 원 뭐 그 정도. 네. 한 105만 원 잡읍시다. 네. 그러면 660 더하기 5만 원. 5만 원을 하면 얼마예요? 755만 원. 755만 원. 그러면 중고 시세가 얼마예요? 800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죠. 네. 이게 정말 하나도 안 올라갔을 경우 네. 45 정도 네, 차이 맞아요. 나는 거죠. 네. 네, 그 정도 선으로 얼마 차이 안 난다. 네.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시작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를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45만 원. 그 정도란 거죠. 막 네. 그래야 이제 중고 시장이랑 비슷하거나 네. 아니면 저건 시작가가 높거나.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이 영상은 별반 차이가 난다라는 영상이 아니라 네. 별반 차이가 없고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한 인정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중준형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소형 차량도 그렇고 네. 이런 경차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중고차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접하신 대로 신차가 지금 출고가 늦어지고 있어요. 네. 뭐 반도체 수급도 그렇고 노조에서 일하는 부분들도 그렇잖아요. 네. 신차 대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신차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2, 3년 정도 탈 중고차들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 시장에서 지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죠? 지금 전화도 받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네. 신차를 계약을 했는데 취소하고 2, 3년 탈차를 구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요즘 들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1년까지 6개월, 1년은 솔직히 어떻게 기다립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딜러분들이나 상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출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쵸? 네.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엑센트였는데 10만 킬로가 넘은 차들이었거든요. 그게 1000만 원이 넘게 낙찰되는 거 보고 저희는 너무 놀랐어요. 심지어 박수까지 쳤거든요.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수출 적용이 되는 차량이 만일에 같이 저희랑 입찰을 보면 저희가 잡기가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죠. 냄새도 못 맡아요. 그쵸? 예, 거의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런 차량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은 가격이 높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차가 모든 그렇다면 차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모든 차가 그렇다면 수백 명의 딜러분들이 여기 올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수출만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경매장에서 차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경매장에 차를 팔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는 거겠죠. 그렇죠.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럼 여기서 공개할게요. 아까 우리가 660만 원이라고 했던 그 모닝이 네. 자 중고 시세가 800만 원이죠. 네. 과연 낙찰가가 얼마일까요? 낙찰가 공개할까요? 공개해야죠. 네. 낙찰가 같은 경우는 지금 750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낙찰가 같은 경우는 750에 낙찰됐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게요. 네. 지금 우리 어서와 경매님도 단기간 안에 네. 정말 많은 차량을 판매하셨어요. 네. 그리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문제도 없으셨는데 네.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고객님이 의뢰가 와서 네. 모닝을 봐달라고 하는데 저 750에 잡을 수 있으세요? 제가 만일에 저 차들을 다 잡았다면 전 1000대 아니라 한 3000대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그건 솔직히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끝날 때까지 계속 누르면 되니까. 아니, 솔직히 뭐 버튼 누르는 게 일입니까? 맞아요. 근데 상한가라는 걸 잡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네, 거죠. 말 그대로 그걸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거지. 네. 그렇게 잡았다고 하면 저 차도 저희가 잡는 건 일이 아니죠. 근데 저희가 상한가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 부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차는 당연히 패스했겠죠. 바로 여기에 별반 차이가 없다. 별반 비싸다. 네. 물론 사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네. 별반 차이가 없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한가를 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상한가 설계라는 거는 저희가 시세 분석을 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모닝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절대 700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시작가로는 잡지도 않죠. 그렇죠. 저 보지도 잡을 않아요. 이유가 없죠. 네, 바로 잡을 이유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걱정을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반 차이가 없다.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솔직히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런 차량들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네.
이런 차량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출에 나가는 차량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경차들, 작은 차들, 네. 그 진짜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네. 드라마틱하게 싸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경매로 왜 사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왜 안 들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롱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경매로 차량을 구입하시지 않은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경매로 차량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다음에 또 연락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대기업 중고차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고 유무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안전장치가 3개나 있잖아요. 성능을 경매장에서 보고, 우리가 또 보고, 나와서 또 보고,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반품이 가능하고, 차량은 우리가 봤기 때문에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 고지를 해서 차량을 인수받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매물 검색하시고 방문하시려면 진짜 뺑뺑이 돌면 며칠을 낭비하고도 차를 못 구해 나가면 그 허탈감, 그렇죠. 시간 낭비. 예. 자, 엔카에서 엔카나 뭐 KB 차차나 차를 봤어요. 네. 갔는데 가격이 마음에 들어서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럼 다른 차도 봐야 되고, 그날 당장 계약하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거든요. 차 봐주죠. 네. 리스트 보내드려서 거기서 엔카에서 보는 것처럼 괜찮아 보이는 거 말씀만 해주시면 사고 유무부터 시작해서 차량의 상태 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일상생활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보통 저랑 이제 경매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업무 보시면서 제가 실차 점검 사진 보내드리고 소견 드리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게요, 진행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서 업무 보시면서 저랑 대화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쵸.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얘기한 가격적인 부분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네. 이제 2부 예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커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물건을 샀는데 이게 내 마음에 들면 적정한 가격에 산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고차 사셨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싼 차가 없던가요? 비싼 차가 없던가요? 그 차량을 샀는데 내가 여기에 정부 치고 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만족하시는 거고. 네. 감리적인 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정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얼마 차이가 안 나는 부분들도 있다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내가 비싸게 샀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그냥 경매장에서 중고차 시장이랑 별반 다를 거 없이 샀다고 하더라도 경매장에 차량을 파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산 가격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손해봤다 치더라도 살 때 이득을 보시면 되죠. 마지막 정리는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소형차, 준중형차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중고시장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경매장에서 샀을 때 무조건 싼 차가 있어요. 무조건 싼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조건 싼 차에 대한 내용들을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비슷하다 이런 내용들만 얘기하죠. 그럼 무조건 싼 차에 대해서 2부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대하시고 네. 이제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